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옆에 합격생 한 분 계시죠? 쑥스러워하십니다. 원래 좀 처음에 이 학생은 물론 제 수업 들었던 학생이고 뭐 이 소개는 아마 본인이 직접 하긴 할 건데 간호학과 합격생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들었고 공부해왔고 그리고 합격했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1교시 때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붙는다 이런 얘기 수업이 합니다만 그건 또 교과서 같은 얘기고 그죠? 실제 또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죠. 또 학생의 입으로 직접 듣는 얘기도 그게 아마 이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텐데 또 이 학생은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난관을 다 통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일부 학생은 학교에 대한 불안감, 또 학생은 뭐 학점에 대한, 물론 이 학생이 학교나 학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자의 단점이 있다는 건데 단점은 누구든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극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약점만 생각하지 말고 논술만 잘하면 일단은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법 자체가 힘든 가정이긴 하지만 실제 경험한 학생들의 얘기는 그래서 중요한데, 일단 박수 한번. 그냥 간단한 자기 소개하고, 이제 뭐, 그 본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학생이 이제 본인 정보 차원에서 자기가 뭐 굳이 또 밝히기 싫은 것은 안 밝힐 테니까, 그건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웬만하면 보통 뭐 특별한 정보 없죠, 사실은. 요즘은 일부러 자기 정보 막 그냥 공개하고 다니는 세상이긴 하지만, 이것도 학생들 입장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공부했고 뭐가 힘들었고 그리고 언제부터 논술 실력도 뭐 처음에 어떠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고 근데 실제 시험 봤을 때 어떠하고 그 시기별로 쭉 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대 간호학과 음, 합격했고요. 저는 이 마이크. 편입을 하는 거를 좀 늦게 결정을 해서 한 8월 달쯤에 편입을 해야겠 결심을 했기 때문에 9월부터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좀 늦은 편이어서 불안해가지고 이갑식 센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다른 좀 유명한 편입학원들 논술 수업들도 같이 들었었는데 제가 한 달을 딱 들으면서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들마다. 근데 뭔가 딱 명쾌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틀을 잡아주는 선생님이 이갑식 선생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 처음 한 달은 여러 학원을 다니다가 한 달이 지나고 다 끊고 이제 이갑식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늦게 준비를 시작도 그 전에 수업들을 안 들었다 보니까 바로 연고대 수업을 들어야 돼서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바로 실전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강으로도 따로 그 기본편 같은 거는 수강을 했고 또 학원에 나와서 여기서 아까 그 1년 커리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커리 떠올려 보시면, 이 학생이 이제 9월 달에 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강에서 보시면은, 1년 커리가 아마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처음에 오셨을 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 유형편 수업이라는 걸 했었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화면인데, 요 수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9월 달 왔으니까 9월 달 수업은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9월 달에 대부분의 수업은 그 기출문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늦어도 기출문제고 빠른 학생들은 실전편 이미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듣지 않고서는 참 다른 게 안 돼요. 의외로 그게 잘 안 돼요. 의외로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인강을 동시에 들었는데 약간 반전은 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인강을 듣긴 들었는데 인강 열심히 듣진 않았다. 그래서 환불하려니까 이제 자기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듣진 않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가서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해보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이라는 시간은 조금 바쁩니다. 이게 2달씩 간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그 시간 자꾸 얘기했던 것이 그래요. 3월 달부터 왔으니까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도 3월 달도 조금 바빠요. 3월 달도 바빠서 이제 하나 뺍니다. 그게 이제 여기 쟁점심화편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쟁점심화편 때 인강을 돌아가는 거겠죠. 물론 이제 모든 수업을 반드시 다 들어야 된다. 법정, 뭐 이갑식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편입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으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학생이 또 필요성을 느껴요. 예, 그래서 이제 논술을 쭉 해본 학생들은 또 괜찮은데 안 해본 학생들은 또 주제편이 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내가 재심 읽을 수 있을까 등등이니까 지금 학생이 들어온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5단계가 9월 달이거든요. 이제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이만한 걸 공부해온 학생과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데 이걸 압축해서 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죠? 결국은 도달해야 될 시점은 같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예전에 그러면
논술 공부해 본 적은 있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논술로 들어가긴 했는데 또 오랫동안 논술 공부를 안 했었고 또 약간 오랫동안 안 했죠. 네, 그 학사 편입이죠, 네, 학생이죠. 전 학사 학교에서 편입이니까 했기 대학을 때문에 졸업했으니까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로 들어간 것은 맞다 해도 우리가 지금 수능 못 보잖아요, 그죠? 1년 지나도 잘 안 되죠. 4년 지났으면은 근데 또 논술 공부는 그런 건 있어요. 논술 공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들, 특히 문과생들은 중간 기말 시험을 이제 막 긴 글 많이 써보잖아요. 그것도 논술 공부에 꿰도우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내공처럼 쌓인. 그게 바로 논술 실력이 이어지지 않는데 그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아까 학생이 서두에 말씀했던 부분이 이제 틀을 잡아주는 아까 제가 한 예시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논술 객관식 그랬죠? 이제 그게 학생이 이제 처음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우리가 감자 고구마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감자 고구마 대학생들 잘 뭐야 도시에만 사는 학생은 잘 모르죠. 땅 속에서 커갑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땅을 보면 이놈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캐보면 땅 속에 이따만한 감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신기하죠. 그 농사 저는 완전 시골 출신인데 그때 막 느낌이 계속 보면 내가 점점 커요.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럼 작은 놈은 금방 호미에 걸려 나오겠지만 큰 놈은 걸리지 않겠죠. 계속 어디까지 파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공이 많은 학생들은 그것만큼 또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꿔주면 금방 바뀝니다. 내공이 전혀 없으면 또 그게 잘 안 되겠죠. 그 학생은 내 생각에 9월 달부터 하면 참 힘든 시기예요. 공부 몇 달 못 합니다. 9월 한 달,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달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3개월밖에 못 해요. 12월은 거의 뭐 그지 중간에 시험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문과를 대학을 졸업까지 했고 고등학교 때도 논술을 갖고 한 것이 아마 거기서 이제 제가 객관화시켜준 패턴을 따라왔지 않았을까 그죠? 그거 그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개인 다른 일정은 없었나요? 아니면 논술 편입만 준비해 딴 게 뭐가 있었나요? 시간은 좀 괜찮은 편이네요. 네, 전 다른 일을 하다가 편입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는 그냥 편입 공부만 했기 때문에 뭐 학교를 다니면서 한 건 아니라서 좀 공부할 시간은 그래도 여유지만 다른 막 학교 다니면서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하루 종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몰두해서 짧게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학과가 간호학과인데 간호학과 의학 계열인데 전적대하고 그 전공 지금 간호하고 연관성이 좀 있었나요? 전적대 무슨 과였죠? 저는 이제 전적대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였는데 좀 연관성이 아예 이제 없어가지고 그 처음에는 계속 간호학과를 쓰지 말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동일 계열도 아니고 너무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무조건 간호학과를 쓰겠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썼죠, 맞아요. 그 제가 다른 학과는 그렇지 않은데 간호학과 계통은 오면은 비동일 계열은 제가 일단 말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런 거죠. 그 3학년에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3학년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3학년이 여러분이 대학생활 공부에서 가장 전공 심화 과목이 많죠. 2학년은 전공 찔끔찔끔 하는 것이고 1학년은 그냥 교양이 많고 또 4학년은 그렇게 또 수업이 많지가 않죠. 근데 의학 계열 자체가 또 공부가 체계화돼 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해봤다 해도 우리가 대충 느낌상 1학년 때 배워야 될 거, 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문과는 좀 다릅니다. 그 일반 문과 인문사회 계열 쪽은 비동일 계열도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 계열이 뭐 유리하고 비동일 불리한 건 없어요. 자,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이란 이유만으로 유불리는 결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중문학과를 지원해. 내가 중국어를 잘해. 그럼 괜찮아요. 비동계열도. 근데 중문학과를 지원해. 근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교수님은 알죠. 3학년 수업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중국어로 진행이 되고 중국어로 된 책을 봐야 되는데 중국어를 못해 얘가. 어떻게 뽑아요. 그죠? 물론 뽑힙니다. 어떻게 하면은 논술이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그죠? 그래서 그 가정법을 써야 되니까 제가 일단 말려요. 이럴 때는. 간호학과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렸던 건데 이 학생은 자기가 이제 학사 편입도 하고 하니까 간호학과 아니면 내 굳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고집을 부렸는데 붙었죠. 이런 케이스가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 3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영문학과 학생이 두 분은 영문학과 학생이었구나. 한 명은 일반 편입 학생이었어요. 약간 중위권 대학 학생이었는데 근데 일반 편입 재학생이었는데 영문학과인데 붙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놀랐고 두 번째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회사원이었는데 이분도 대학 졸업한 지 좀 됐었죠.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의 꿈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데 문과 출신입니다. 순수하게. 근데 이분도 제가 그때 그죠. 일단 말렸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이게 편입을 하는데 간호학과 아니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 해갖고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논술을 그분은 제가 논술만큼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거의 뭐 지상 최고일 정도 잘 썼어요. 그래서 그 학생 오랫동안 또 논술 썼어요. 공부도 오랫동안 했고. 이 학생이 내가 굉장히 반신반의했죠. 늦게 왔고 9월 달부터 시작했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내공은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죠? 결과를 보니까 붙은 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공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건 참 잘했죠. 그 논술 공부하면서 본인이 그 제일 힘들었던 게 혹시 뭐 있었나요? 뭐 공부에 대한 거 아니면 생활에 대한 거 아니면은 뭐 선생님 성격이 너무 안 좋다. 그게 제일 컸고요. 그런데 이게 논술은 이게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이게 반신반의할 때가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 잘 썼나 했는데 계속 지적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음, 부족하다, 이걸 음. 계속 들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늘고 있는 건지 안 된 건지 이렇게 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으로 이번엔 좀 잘 썼네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때가 뭔가 그래도 하다 보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좀 그때가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구조를 알려주시잖아요. 뭐는 몇백 자, 뭐는 몇백 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맞췄으니까 쉬웠는데 쓰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독해나 이렇게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맞췄었는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그런 학생은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합격 수기고 프린트물 보시면 합격 수기 있어요. 수기에도 그런 얘기 2명 거가 실려 있는데 뭐 다 실어놓기엔 좀 그래갖고 첫 번째 합격 수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정형외과 붙은 학생 합격 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잘 보이라고 한 건데 물론 뭐 제 칭찬한 부분에 밑줄을 많이 쳐놨죠. 그렇습니다만 칭찬 때문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고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무엇보다 약 8개월 동안 그죠? 여기 보시면 무엇보다 약 8개월 동안 이 학생은 이제 일반 편입 학생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과제는 학교 시험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 한 번 중간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도 자기 첨삭까지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 과제는 첨삭까지를 말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 학생 5월 달부터 다녔습니다. 약간 이제 그나마 이제 이 학생 옆에 있는 학생은 9월 달부터 5월 달부터 다녔기 때문에 좀 여유가 조금 있었겠죠. 이게 비동일 계열입니다. 조금 전공이 달라요. 그래서 비동일 계열 학교에서 이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 자체가 유불리는 아니라고 했죠. 단지 유불리는 이제 약간의 서류에서 감점이 될 수는 있으니까 논술을 더 잘, 그러니까 비동일 계열 학생이 붙었다 하면요 논술을 더 잘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서류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첨삭 때 뭐 아까 말씀드린 주의근상 그 얘기 또 하고 있죠. 오늘 지키지 않았다고 혼나고 시간이 지나서 주의근상을 지키면 깊이가 없다라고 또 혼나고 혼냈다잖아요. 그죠? 지난주 우수답안인데 이번에는 또 혼나고 그래서 뭐 단짠 그죠? 과정 수없이 반복.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칭찬은 쉬워요. 저도 쉬워요. 이 학생도 아까 뭐 농담반 진담반 뭐 저한테 좀 그죠? 뒤끝이 있잖아요. 하도 지적을 받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여기 학원 원장님도 저한테 가끔 부탁하는 게 제발 학생 좀 칭찬 좀 해주라. 칭찬한 건 좋은데 뭘로 칭찬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너 이쁘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못 썼는데 그죠? 야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늘은 게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목표가 50kg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kg 되는 사람이 90kg 됐어요. 물론 칭찬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잖아. 40kg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런 얘기 해야 되죠. 그 지금까지 잘했다. 하지만 더 해야 된다. 이 정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온 학생들한테는 조금 혹독합니다. 이 학생 그래서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안 늘잖아요. 그죠? 빨리 단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합격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써야 붙는다라는 그거 쓴다고 붙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써야 이제 그 붙을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뽑히겠죠. 근데 아주 아예 붙기도 힘들 정도의 답안이라면 기대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젠내 보이는데 무슨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늦게 온 학생들한테는 조금 지적이 좀 더 많은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지, 학생도. 그죠?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그래서 이러구나. 자꾸씩 해결된 게 자꾸씩 많아지는 겁니다. 이 학생도 그랬죠.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잘 쓰는지 못 쓰는지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 첨삭 받아보면 알아요. 지적이 줄어들면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칭찬 늘리고 그게 칭찬이 또 그다음 또 혼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칭찬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혼나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첨삭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비동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서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했다라는 거고 이 학생은 고대 경제학과 붙은 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얘기라서 교수님께 뭐 혼나기도 했지만 그죠? 피가 되고 살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논술은 다 그죠? 다 이제 표현을 조금 바꾼 거지만 아주 이게 한이 맺힌 거죠. 저한테 울기도 하고 칭찬에 소름이 돋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술에 대한 학습법은 그런 식이죠. 논술 그 수업 말고 별도 자기 논술 뭐 공부하는 게 따로 준비한 게 있었나요? 혹시 본인이 별도로 학원에서 한 거 말고 그런 건 없었고 네. 따라오기도 바빴죠, 사실은. 그죠? 네, 그쵸. 네, 많이 바빠. 수업을 다양하게. 예. 그 밴드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그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얘기했어요. 예, 앞에 학생. 예, 제가 방송 때문에 한번 더 아, 반복해 드릴 텐데 그 대외 활동 그 책 같은 것 때문에 물으신 거죠. 예, 자기소개서 이제 쓸 때 대외 활동은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이제 일부긴 한데 학생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혹시 학생 그 대외 활동 뭐 기록 저는 특별히 있었나요? 일단 간호학과 관련된 대외 활동 아예 없었고요. 왜냐면 전적학과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학업적인 것 말고 그냥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관련된 그런 거를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봉사 기록 경험을 적었다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어느 지역으로 봉사를 나갔었는데 거기 의료 환경이 너무 막 열악해서 나는 그냥 뭐 집 나르고 이런 거밖에 못했었는데 의료인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었어요. 대외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그죠? 병원은 아니고 그 그때 의료 선교를 나갈 때 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의료 선교 활동이었구나 그때 썼던 게 그죠? 네네네. 첨삭도 제가 그 자기소개 첨삭도 같이 했었죠, 저랑 네. 그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도 조금 부족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관련되는 부분을 최대한 갖고 있는 게 유리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붙었다는 건데 이제 아까 앞에 말했던 난관을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풍부하다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라는 게 그 중에 항목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뭐 5-6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대외 활동이고 또 자기소개서가 서류의 전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의 일부의 일부니까 그런 게 부족한데 학생들 되게 그 의식을 많이 해요. 있으면 물론 좋지만 없어도 편입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죠. 일단 준비하는 게 좋고 우리가 보통 대외활동 3개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봉사활동, 학생활동, 동아리활동입니다. 봉사학생 동아리인데 지금 코로나 지금 전국 때문에 그 동아리는 잘 진행이 안 되고 학생회도 딱히 좀 일부만 보통 많이 하죠. 학생회는 또 전공 관련성이 좀 부족하죠. 뭐 정치학과나 행정학과나 뭐 이런 쪽은 학생회랑 연결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언론학과나 그죠? 근데 일부는 뭐 그렇게 잘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은 자기 전공 관련성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전공 관련되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봉사활동이 제일 좋습니다. 봉사활동은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갈 수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라도 한 번 갔을 때 막 길게 하는 것보다는요. 꾸준히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좀 더 중요해요. 기간이 언제까지 지금 3월 달인데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여러분 지금은 편입 때문에 하는 건데 나중에 이 2년이 또 사실은 지금이 편입이 급하긴 하죠. 근데 연대 졸업하고도 여러분 계속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땐 우리가 문과생들은 주로 뭐 로스쿨 가거나 뭐 언론사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공무원 시험 준비는 좀 아닙니다만 나머지는요 여러분 이 서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가요. 거기 보면 또 뭐 써야 됩니다. 또 대활동 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그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봉사활동 이렇게 정리학과 쭉 하는 것도 좋아요. 또 나름 의미도 있고 그죠? 예, 그것도 좋아요. 대외활동 그거 말고 딴 거 특별한 건 없었다는 거죠? 자소서에 적은 예. 거는 그 봉사활동이랑 그냥 동아리는 사실 전 동아리를 하신 분이면 이쪽 약간만 동아리 얘기를 적는 게 좋은 게 이게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동아리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으냐 이걸 모르니까 지원해서 쓰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막 완전히 지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허위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저도 학생들 허위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테일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물을 이로 만든 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는 큰일 나고 작성을 하는데 그 디테일이 약간 다를 수는 있죠. 그 정도까지 정확히 기억 못 하더라도 우리가 쓸 때는 설득 있게 써야 되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요런 역할을 했다 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하고 이 역할을 했다. 그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건 저 기억도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첨삭하면서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학생 팩트가 있었던 것이고 팩트가 없으면은 그거는 곤란해요. 절대로. 그건 우리가 경고문에도 있죠. 허위 사실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죠? 그리고
혹시 본인 스펙을 최대한 뭐 밝혀준 데까지 밝혀주나요? 아, 학점, 뭐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거는 그죠? 근데 학교는 아까 그 얘기했고, 그죠? 공인 영어 성적은 뭐 일정만 넘으면 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것도 자기 점수 같은 게. 아, 저는 학점은 좀 3.5점 정도여서 그렇지는 않았고요. 영어 성수는 제출한 서류에서는 568점이요. 그죠? 탭스? 그죠. 탭스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또 제출했어요. 그 탭스는 그 9죠, 그게? 아니요, 지금 600점 만점. 600점 만점 몇 점이라고? 568. 되게 잘했네, 그죠? 난 진짜 잘못 들었나 싶어. 네. 그죠? 그러면 뭐 너무 잘 본 거죠? 점 만점, 잘한 거죠. 영어는 공인 영어가 연대는 점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컷만 통과하면 되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고대 때문에 그래요. 고대는 시험 떨어졌죠. 네, 근데 고대는 그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예. 몰랐어요. 예. 고대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고대는 스펙이니까. 근데 높은데 딴 데서 이제 뭐 논술 맞아요. 논술 좀 고대는 좀 힘듭니다. 고대는 힘든. 고대 이번에 간호학과가 되게 많이 붙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고대는 다른 과들이 뽑는 게 적어갖고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좀 있어요. 아까 그 뒤에 학생 질문 손들었던 학생 네? 집중 네네. 몰두했었던 근데 저는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학생 올린 건가?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연고대 경영학과 동일 결제만 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나 공부 시간 등 이런 하루 루틴을 알 수 있을까요? 학생 질문도 비슷했죠, 그죠? 공부 루틴에 대한 얘기인데 본인 어떻게 했죠? 근데 전 응. 엄청 규칙적으로 막 생활하지는 않았고요. 주로 전 밤에 공부가 잘 돼서 새벽까지 하다가 오늘 이 정도면 만족했다 이러면은 일어나서 그냥 응. 막 재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은 논술은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쓸 때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이해가 잘 되면 금방 써질 때도 있으니까 그냥 이번 주에는 몇 개를 써야지 이거를 정하고 했지 막 몇 시간을 해야겠다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다 썼으면 이번 주는 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목표치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시간을 목표치로 하지 않고, 그죠? 정해진 시간이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야 될 타겟을 적어놓고 그 공부한 목표치가 자기한테 계획이었. 우리 일반적인 근데 아마 재학생이면 좀 다를 겁니다. 이 학생은 이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거기 가능했을 수 있죠. 근데 학교 다니는 재학생, 일반 편입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교를 가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시간이 정해지다 보면은 나머지 시간도 자기가 아마 쪼개서 어떻게 루틴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 학생 열심히 했던 학생이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밤에 잘 되면 밤에 열심히 하고, 그죠? 낮에 잘 되면 낮에 열심히 아마 그렇게 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한 명 질문이 동일 계열 대외 활동이 조금 미흡해도 저 대외 활동 질문이죠. 괜찮나요?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외 활동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죠? 본인이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많이 질문해요. 근데 대외 활동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공란을 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자소서 공란을 냈을 때 합격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을 뿐더러 공란을 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근데 전혀 없는데 공란을 만약에 안 했다는 것은 뭔가 그것이 있었거나 이렇게 써야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대외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뭘 만들어야 될 텐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 반드시 존재하면 됩니다. 존재하면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고 첨삭을 하고 제가 지도를 하면서 이제 최대한 학생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느 디테일까지 갈 것인가가 있으면 되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만 조금 부족해도 전혀 당락과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에도 중요도가 몇 개 있어요.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 중에 지원 동기를 위한 그 서류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활동 같은 항목이 전체 배점에서 몇 %가 될지는 학교가 발표한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할 학생이 대외 활동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다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 명이 질문했는데 봉사활동이 지원하는 과와 관련 없어도 괜찮을까요? 꾸준함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특히 경영학과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은요 이렇게 말을 맞추면은 웬만한 과랑 다 연결됩니다. 만약에 내가 축구 봉사 동아리 같은 게 그때 축구 동아리를 했다고 했으면 만약에 수학과가 왔어요. 물리학과 오고 축구 갖고 뭘 하죠? 축구 공 찰 때마다 계산합니까? 그지? 포물선 그리고 안 되잖아요. 그죠? 경영학과는 거기서 뭐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말을 만들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인 같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앞으로 연구 활동할 때 그죠? 연구원들과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직생활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경영학 같으면 축구 같은 것도 총무가 있고 회장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그 관리한 게 인사관리고 재무관리고 다 확정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국문학과 학생이 와도 문화이라는 것이 어차피 사회 현상에 대한 그죠 그 기록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도 인간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요. 그럼 다 만들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와 같은 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떤 활동만 있으면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부분을 끄집어내서 내가 관련 전공과 연결시키면 다 연결됩니다. 그죠? 조금은 힘들 수 있더라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존재만 하면 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올랐던 질문입니다. 또 다른 그건 또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 같긴 한데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이고 학사 편입만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동일 계열 금지입니다. 서울대는. 그래서 학사 부전공 지원 경험자는 지원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말한 그 얘기예요. 학벌 갈아타기 용도로 서울대 올까봐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고 편입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원래 학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학교를 바꾸는 거, 학과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뭐 동일 계열이지만 내가 학교 바꾸는 거 하고 비동일 계열이지만 학교 바꾸는 것은 그 사람 선택의 문제지 거기다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죠. 제3자가. 그래서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더구나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지원하는 과목의 전공에 대해서 비동일 계열이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중문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중국어를 전혀 못해. 그죠? 중문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열정도 알겠는데, 근데 왜 지금까지 뭐 했냐? 그죠? 그거 가고 싶다며. 뭐 1초 전에 생겼냐고. 그죠? 뭐 1년 전에 생겼다고. 1년 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그러면 그 열정이 어때요? 신뢰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더구나 뽑았을 때 따라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동일계열, 비동일계열 자체가 유불리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답이고, 그 다음에 동일계열이 절대 불리하진 않다. 왜냐하면은 같은 전공인데 왜 오냐? 다르죠. 같은 전공이지만 학교가 달라지면 달라진 게 많잖아요. 자기 학교에 뭔가 있었겠죠.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그죠?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다. 얘 간호학과 같으면 이야기 간호학과니까. 간호학과 같은 게 얘기 많아요. 이제 그 자대병원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간호학과이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봐야, 특히 의학은 실험을 자꾸 해봐야 주사도 자꾸 놔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대병원이 없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실험 실습을 한번 나갈 때 실습을 나죠. 실습이죠. 실습을 나갈 때마다 그 학교의 다른 학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 조율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잘 안 되겠죠. 자기 학교 같으면 부수 되겠지만 남의 학교 학생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누가 하겠냐고 그죠? 근데 뭐 대답 말도 되게 크게 많대요. 그래서 마음껏 실습을 많이 못 해본 케이스 많아. 그래갖고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실습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해서 편입해 있는 학생 많거든요. 이런 겁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피해가 되고 싶어. 근데 전적 때는 보다는 뭐 창업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수업을 많이 하는 거야. 공부해보고 싶은데. 또 반대로 어떤 학생은 창업하고 싶은데 또 학교 스펙 때문에 학교가 실적 때문에 CPM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맞잖아요, 자기하고. 그죠? 일단 경영학과지만 편입하는 동기가 충분하죠. 그런 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질문. 이거 본인은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동일 교육 일반 편입이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들어온 정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학생은 나중에 그 동일 계열로 고대나 연고대 둘 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그 학교생하고 지금 한번 연결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죠? 다녀보는 학생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혹시 그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나요? 저도 단톡방에 초대가 되긴 했는데 그런 얘기가 뭐, 동일계인지 비동일계인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동일 계열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2년 만에 할 수 있는 코스랑 3년 동안 하는 그게 있는데 편입생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3년 하실 거냐 2년 하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2년 만에 끝내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비동일 계열이면 2년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 전공을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들었던 전공을. 그래서 전 동일 계열이라서 2년 만에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동일 계열이라고 안 뽑고 동일 계열이라서 안 뽑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죠. 일반 편입,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일반 편입은 연대, 고대 모두 2학년 수업부터 시킵니다. 전적대와 상관이 없이, 동일계열, 비동 상관이 없이.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3학년 신분으로 들어가요. 편입은 2학년 신분 없어요. 3학년 신분 들어가는데 그거는 교수가 공부시키는 교수님 마음이죠. 그거는 학교, 그죠? 그 대학 자율권이니까. 그래서 연고대 모두 다 2학년 들어 3년 배우고 졸업을 해요. 근데 학사 편입은 이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2년 만에도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경우에도 이제 비동일계열 같은 경우는 들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불리한 거고 동일계열이라면은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내면은 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음. 훨씬 빨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 편입은 보니까 학생 어제 일반 편입이잖아요. 일반 편입은 이제까지 보니까 모두 2학년부터 들어요. 동일계 학생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학생 편입 비동기 또 한 명 있어요. 내 학교 학생. 그러니까 그 논술 잘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얼굴 보게 될 텐데 그 동일계열 비동일계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적 때 지원대 관련된 공부가 되어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죠? 동일계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혹시 비동일 학생들은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챙겨놔야 됩니다. 수강 기록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은 수강 기록. 다른 건 인정이 잘 안 돼요. 학원을 100년 다녔다 그래도 대학 교수님 인정 안 합니다. 학교 수업, 대학 수업을 보통 공인된 공부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죠?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수강 기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서 지금도 수강 신청 변경 가능하지 않나? 조금은 그죠? 안 되나? 조금 되죠? 아직은 그죠? 그래서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챙겨놓는 게 좋고 그렇죠? 학생생은 어때요? 그건 학생 경험자가 좀 답변해 줘. 저도 처음에 쓸 때는 잠깐만. 요 질문이 뭐냐면은 학생 질문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이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했던 거, 수능 공부했던 거, 비문학 공부했던 거 이것이 논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각이 좀 어떠죠? 처음에 쓸 때는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평소에 쓰는 단어만 사용해서 쓰면은 되게 안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 책에 합격자 답안이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그런 거를 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쓸 때는 기억이 안 나는 단어들 다 동그라미 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좀 익숙해지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합격생 답안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볼 때 말고 집에서 쓸 때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천천히 써도 되니까 동의어 같은 거를 많이 찾아놔서 여기에 딱 어울리는 단어를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이제 문장이 점점 더 매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표현력은 그런데 학생이 말했던 건 표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논술이 아까 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우리 고유어 이런 것보다는 한자어로 된 맞아요. 개념어, 그죠? 그거 연습시키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수업 특징에서 뭐 신문사설 그 요약하기라는 걸 시켜. 9월 달부터는 잘 안 시키게 하는데 그래도 그 신문사설 요약하기는 제가 11월 말까지 보통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문사설이나 사설이 논설이 줄이면 신문사의 논설이 사설인데 우리가 쓴 논술문하고 이게 장르가 비슷해서 표현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잘 길러보라는 건데 그것도 일단 있지만 그러니까 표현력 차원에서는 국어 공부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국어에서 배우는 게 비문학 배운다고 하지만 기술, 과학, 철학, 예술, 역사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일반 논술에서는 그런 어휘들하고는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술은 여러분이 개념어 그죠? 개념어 순수 우리말보다 한자어로 된 개념어가 좋고 이제 그 신문 사설 같은 데 쓰는 표현들이 가장 맞습니다. 그걸 자꾸 써보게 시킨 거예요. 이 학생은 이제 그게 자기도 처음에 잘 안 돼갖고 합격생 답안 위주로 해갖고 그 표현 길렀다고 좋은 방법이죠. 표현력증은 그런데 혹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때 국어 실력이 도움이 좀 되나요? 졸업한 지가 그 느낌을 잘 못 받겠다. 이 학생 사실은 도움이 됐다면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도움보다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인문사회과학 쪽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나온 단어들이 표현들이 논술에 쓰는 표현과 아주 아주 흔할 겁니다. 아주 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이 논술 답안이라는 그 표현적인 측면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죠. 그죠? 또 혹시 아마 뭐 얘기가 처음에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또 학생들 질문하고 해서 많이 얘기됐죠. 혹시 일주일에 논제 몇 개 정도를 공부하실까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이외에 따로 다른 논제를 공부하셨나요? 그러니까 쓰기 과제가 쌤이 쓰라는 거 하고 말고 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더 썼냐라는 거죠. 학생 어땠어요? 일단 제가 음, 연대랑 고대를 같이 들었었는데 음, 그거는 이제 첨삭 시간이 잡아서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썼고요. 그리고 거기 책에 있는 게 다 모든 과제로 내주시진 않아요. 음, 네, 과제 그렇죠. 아닌 것도 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뭔가 거기 답안지가 문제가 있는데 안 풀면 좀 아깝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래서 그런 거 풀어서 사실 첨삭 시간 때 이것도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봐주시거든요. 그거 과제가 아니었어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딱 숙제만 내면은 그것만 해주시지만 더 많이 봐주시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힘든 길 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되게 쑥스러워했는데 말씀 잘 하시네요. 예. 고생하셨고 정해진 이제 약속 시간이 돼갖고 추가적인 질문 같은
같은 거는 제가 상담할 때 상담은 길지 않을 겁니다. 잠깐 받고 가세요. 아마 얘기 다 됐기 때문에 그죠? 또 추가적인 얘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밴드 접속하신 분은 저한테 꼭 문자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밴드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또 구체적인 본인만의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오픈이 안 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질문 못 하셨을 수 있으니까 내 성적이 얼마인데 이거 질문 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좋았으면 그죠? 그때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